네, 틴텍TV 구독자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 자리에 우리 또 소장님이랑 같이 무엇을 알아보러 왔는가? 바로 로봇. 로봇 좋죠. 로봇 좋아요. 요새 네. 주가가 정말 잘 안 가는데 네.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네. 로봇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힘들수록 그 무지개를 더 쳐다봅니다. 약간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뭔가, 뭐 메타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저 멀리 있는 네. 뭐 이상향 같은 거. 저희가 이제 사람이랑 이렇게 하는 일이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알파고 AI 친구한테 좀 마음을 기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작년에 메타버스였다면 올해는 로봇이 되지 않을까. 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 네. 아니, 그러면 로봇 주가가 다들 엄청 많이 오는 거 알고 있는데 네. 대충 얼마나 오른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자료 준비하는 사이에 주가가 또 상한가를 또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거의 뭐 2배 다 넘어갔다. 뭐 많이 넘어간 거 3배까지 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100% 넘게 오른 것들만 치자면 로보티즈, 로보로보, 유진로보. 여기 그렇죠. 3개가 제일 핫해요. 맞아요. 의외입니다. 그리고 올랐어야 되는데 좀 덜 오른 것 중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맞아요, 휴린 맞아요. 로보, 티로보틱스. 지금 오늘 시점으로는 스맥이 또 이제 이 상한가 연속 2번 정도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로봇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불이 붙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에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이걸 모르는 것도 안 돼요. 그렇죠. 우선 알아야 된다 싶어서 이걸 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장이 정말 안 좋고 힘든 와중에도 로봇이 이렇게 잘 가니까 두세 배씩 오른 이유가 뭔가 그게 좀 궁금한데. 우선 로봇주들이 굉장히 저렴해요. 시가총액이 이번에 뜨기 전까지만 해도 1,000억 다 이하였었습니다. 시총 1,000억대 이제 소형주들이었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투자해도 주가가 확 올라가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영역이었죠. 그리고 메타버스라던가 우리 기존의 뭐 전기차라던가 친환경이라던가 다 뭐냐면 근래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조금 더 뒤에 벌어질 것들. 그렇죠. 뭔가 세상이 확 변할 것 같은 것들. 지금 당장의 펀더멘털이 아니라 기대감이 굉장히 좀 과하게 붙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로봇이 안 오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너다 이렇게 딱 픽을 당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로봇으로 수급이 싹 쏠리다 보니까 쏠리니까 쏠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좀 이게 대중의 관심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중의 관심이 꺼지기 직전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이제 메타버스 주들이라던가 컨텐츠주들, 뭐 그래픽주들, 뭐 대표적으로 위직 스튜디오? 네. 한 보통 2달 정도? 2달에서 3달 정도 인기를 쭉 끌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로봇도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더 분위기가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습니다. 다음 달 정도까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그렇죠. 이제 설날 정도 지나고 나면 설 선물까지 주고 나서 이제 빠지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솔직히 좀 멀리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이 주식들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한번 떨어져서 되게 저가에 떨어지고 나중에 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때는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이 펀더멘탈적인가 뭐랄까 실적이 막 잘 나오고 막 수출이 엄청 일어나가지고 지금 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뉴스가 엄청 컸잖아요. 그게 이거 로봇 사업부라고 하나요? 그게 갑자기 막 만들어지면서 진짜 막 미래 투자가 엄청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오른 건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투자를 하는 게 그게 대중의 관심을 안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서 끝났으면 로봇주가 원래 1차 파동을 한번 벌이고 나서 잠깐 내려갔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2차 파동을 뭐 했냐면 CES에서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로봇계를 데리고 옵니다. 월 하면서 데리고 오는데 로봇 강아지인 거예요. 그 강아지가 뭐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1조를 주고 사들인 회사인데 최근에 이게 개인 돈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각이 보이는 거예요. 저거를 왜 개인 돈으로 산 거야? 현대자동차가 순환 출자골이잖아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하필 정의선 회장이 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럼 돈이 필요해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중에서 자기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나스닥으로 상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구주 매출로 이제 벌인 돈으로 모비스 지분을 다시 좀 사서 좀 지배의 정점을 좀 만들어 놓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부터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여러 가지 뭔가 이슈가 있는데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미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주 투자해야 하는가? 투자를 할 만은 합니다. 할 만은 한데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리스크를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고 한 박자 쉬어도 충분히 들어갈 기회는 있다라 봐요. 뭐 물론 안 오면 다른 주 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부터 들어갈 거냐면 로봇주를 먼저 최근에 근 2년 동안 많이 봤을 거예요. 서빙 로봇.
식당 안에서 서빙하는 로봇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아요. 갑자기 많아졌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로봇이 현실이 됐네?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 로봇주를 준비했던 게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딱 하려 했는데 시중에 그런 기업이 없어요. 국내에 상장 주식 중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뭐가 나왔냐면 최근에 마곡에서 LG가 가지고 있는 로보티즈라는 계열사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서빙 로봇이 배달의 민족처럼 밖에서 배달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왔다라 그러면 내 건물 1층 내려가서 로봇한테 받아오는 시스템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달의 로봇 오토바이가 다 이 로봇으로 바뀌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딱 분위기가 터지니까 불이 확 붙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로봇주에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투자의 방법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벌써 오른 거는 잘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급락할 수가 있는 위험이 네. 있으니까. 차라리 빨리 들어가라. 약간 긴가민가 할 때 로봇주 뜬다 그랬을 때 뜬다고? 잘 모르겠는데 할 때 방금 얘기했던 스토리들을 싹 생각해 보세요. 대중이 열광할까 안 할까? 열광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더 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각오를 하더라도 초반에 빨리 들어가는 게 낫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안 들어가는 게 낫고요. 지금 같은 타이밍이 제일 어중간한 타이밍이긴 해요. 그렇죠. 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직 이슈가 조금 더 남아있는데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런 얘기가 좀 보거든요. 돌더라고요. 진짜로 인수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SK도 남아있고 남아있는 대기업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인수해야겠다라고 그러면서 인수 열풍이 불면 한 번 더 파동이 또 불겠죠. 난리가 나겠죠. 야, 그럼 진짜 괜찮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직은 지금 허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삼성전자가 국내 거 인수 안 하고 갑자기 이제 해외로 해외 거 인수해버리면 이게 뭐지? 이제 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피인수로 인수되는 기업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 서로 자기가 삼성이 인수할 거라고 지금 되게 막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거는 마치 로또 복권에서 번호표 받아놓고 이게 당첨되라 기대하는 거랑 똑같은데 기대감 때는 다 오르지만 누군가가 결정이 나고 나면 오히려 다 꺾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일단은 뭐 펀더멘털의 기본이 아니다 보니까 언젠가는 확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좀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걸 괜찮아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게 왜 그러냐면 로봇이 안 갈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미래에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달 막 있고 막 드론 날라오고 이런 다 로봇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로봇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기업들 보면은 로봇을 계열사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을 가지고 할 사업들이 되게 많고요. 로봇의 또 다른 개념을 얘기하면 모빌리티예요. 로봇은 이제 걸어 다니거나 하겠지만 어쨌든 다 이동 수단이 될 겁니다. 이동을 하면서 사람을 도와주던가 이동을 하면서 물류를 도와주거나 산업을 도와주거나 이러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내연기관이 종료가 될 건데 그 다음 먹거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모빌리티 산업. 그래서 이 로봇이랑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로봇을 이제 대기업, 특히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은 밀어줄 수밖에 없다. LG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애플카니 뭐니 하면서 자동차 산업부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삼성은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진출해야 되는 아니면 관심 있는 그룹들은 이 로봇에 대한 인수를 빠르게 할 수도 있다. 왜냐면 로봇이라는 게 기술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들어서는 속도전이 안 나오거든요. 인수를 적당히 해가지고 빨리 속도를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아마 그런 붐이 불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로봇 종류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로봇 종류가 대충 어떤 식으로 나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이제 이 로봇 안에서도 또 테마가 또 나뉘어서 부를 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산업용 로봇이 있어요. 이거 현대자동차 가면 로봇 팔이 윙 용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럼 이제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제 그 돈을 주느니 로봇팔을 더 사가지고 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럼 로봇팔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또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 로봇팔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회사들. 대표적으로 로봇팔 하면 이제 화학이 있어요, 일본에. 맞아요. 거기가 이제 굉장히 꽉 잡았고 아니면 ABB라는 또 외국계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살 수 있는데 거기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거기에 들어갈 만한 부품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키엔스 쪽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감속기를 하는 쪽들도 있어요. 그리고 MLCC도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라던가 뭐 무라타 제작소라던가 이런 쪽들도 이제 괜찮고요. 또 아니면 물류도 있어요.
이제 물류 쪽에 얼마나 인력이 많이 들어가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택배 창고. 예. 3시, 4시에 출근하셔가지고 예. 일하시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지만 인건비를 많이 주니까 이제 가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물류 로봇이 들어오는 만큼 인건비를 많이 절감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에 딜레마에 빠진 기업이 쿠팡인 기업인데요. 쿠팡이라는 회사는 비싸게 팔면 손님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쿠팡이 비용 절감을 하고 싶은데 이미 벌써 엄청난 적자를 물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안 돼요. 그쵸. 그럼 사람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로봇으로 다 전환을 했을 때 자동화되는 물류 센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쿠팡은 엄청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그때부터 수익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로봇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유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물류 이송 로봇이 가장 먼저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산성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도 요새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유진 로봇이라던가 T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많이 그쪽 연관으로 해서 많이 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반도체라던가 디스플레이 분야 쪽에 보면은 진공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진공 로봇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공 상태에서 일을 해서 다닐 수 있는 것들. 좀 특수한 부품들, 특수한 기술이 들어가겠죠. 이제 국내에는 이제 이런 기업들도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삼성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삼성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삼성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만든 로봇입니다. 이러면서. 또 그 다음에 유명한 로봇 하면 이제 제일 먼저 사람들이 상상하는 로봇 있잖아요. 미리미리. 휴머노이드. 예. 휴머노이드는 약간 대중의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보게 되니까. 예. 아, 귀여워. 끝인 거예요. 물류 로봇 하거나 이제 산업용 로봇은 이게 로봇이라고 갸우뚱하는데 두 발로 걸어 다니거나 로봇 강아지가 되면 그러볼까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역할이 집집마다 골고루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B2B가 아니라 B2C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애완동물의 역할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솔직히 여기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애완동물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되는 기능들이 들어갈 겁니다. 집안일을 도와준다라던가 아니면 가서 뭐 과일 좀 씻어와. 씻어오는 거예요. 커피 좀 타와. 실제로 지금 커피 보면 제가 3년 전에 저희 동네에 무인 로봇 카페가 있어요. 로봇 카페요? 예, 로봇이 알아서 커피를 다 타줘요. 이야. 진짜 팔이 다 움직이면서 해가지고 서빙 로봇이 딱 해서 자리까지 배송이 옵니다. 이미 3년 전 기술이거든요. 그게 집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인공지능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아마 인공지능 기업들도 아마 이제 그 다음 모델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냐면 제일 팔아먹으려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헬스케어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주인의 눈을 다 스캔해야 돼요. 황다리 끼셨다. 피부가 검해졌다. 뭐 아니면 이제 의료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내가 지정한 병원으로 빅데이터로 다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도 의료 빅데이터를 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어떠한 초기 증상에 가까운 거다라고 하면서 병원에서 연락이 오겠죠. 이런 증상이 의심되니까 병원으로 오세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상품이 되겠죠. 그렇죠. 예, 병원이랑 이 로봇이랑 고객의 어떤 건강이 다 연결이 되니까 이게 하나의 거대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아직 나오기 전에 지금 사람들 관심 제일 많이 받는 게 테슬라봇이라는 게 있어요. 테슬라. 테슬라가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하겠다. 작년 7월인가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좀 징그러웠어요. 너무 사람이랑 똑같이 하니까. 약간 로봇은 로봇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발로 다니는 로봇이 막 덤블링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봤어요. 로봇이 충분히 계단이고 어디고 다 다닐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의 연구진들이 나와서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가 시총이 제일 높습니다. 시총이 한 4천억 대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휴보라고 해서 이족 보행 가능한 로봇이 있어요. 그러면 기술력으로 봤을 때 휴머노이드에서는 이 기업이 제일 탑이죠. 그 친구 좀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접근하는 것 중에서 의외로 저는 이 산업용이랑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역으로 의료용 로봇을 건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료용 쪽은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하기도 하고 그렇죠. 다음 먹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의료 쪽이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연계할 수 있게 삼성전자가 바이오 쪽 사업을 진출한다고 하면은 여길 건드릴 수도 있다. 이쪽으로는 인수할 기업들이 미국에 좀 있어요.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의료 수술 같은 경우는 되게 섬세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이 더 적성에 잘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소량 생산이 요구되는 거예요. 수술마다 특수 제작을 해야 되니까 주문 제작을 합니다. 다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서 그러기 때문에 비싼 의료비를 또 절감해주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로봇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회적인 요구가 더 크기도 하고 다만 이제 법률 개선이 같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바로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기업이 있냐면 고영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원래는 반도체 검사하고 이제 3D 맞아요, 검사 맞아요. 이쪽을 유명한 회사인데 갑자기 이제 의료용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출하면서 고영에 들어온 투자자들을 보면 이제 이 펀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외국에 의료용 ETF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뇌수술용 의료 로봇인 카이메로가 삼성 서울병원에 지금 이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되게 거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복강경 수술을 최소 침습 가장 조금만 뚫어가지고 들어가서 수술한 로봇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강경 수술, 보통 배를 짠다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만큼 짠다면서 흉터가 네, 남았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만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더 선호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되면 의료 수술계에 혁명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로봇의 기술력과 그 섬세함을 사실 인간이 따라가기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이제 해외 주식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국내 로봇 관련된 회사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뭐 대표주로 좀 몇 개만 얘기하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는 제일 우선은 사람들의 감성을 건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족 보행 로봇이 슈퍼를 개발하기도 하고 저희 집 앞에 있어요. 회사가. 그래가지고 종종 가서 이제 인사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인데 이 로봇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매출과 영업이익 뭐 이런 순이익으로는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재무제표가 의미가 없으니까 투자자가 더 쉬운 거예요. 감성의 영역으로 상상력의 영역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정말 감을 잡기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고 여기도 LG 지분이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로봇 전용 구동장치, 아까 같이 이제 배달하는 것들, 예, 여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여기도 LG의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이름이 되게 예쁘네요.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드네요. 역시 유진이 좀 예뻐요. 그래서 좀 제일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여기가? 와우, 상황을 갑자기 막 찍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랑해요, 유진. 자, 자율주행 솔루션이라던가 청소 물류 로봇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굉장히 유망한 일을 하는 거죠. 자율주행도 어차피 가야 되는 영역이고. 그렇죠. 예, 청소 물류 로봇도 지금 당장이라도 나오기만 하면 사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되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산업용 로봇인데 지금은 산업용 로봇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산업이 공장이 풀가동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임금이 좀 올라서 인력난을 더 겪는다. 이런 일이 비싸져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리쇼어링. 이제 뭐 베트남에 있는 공장들이 뭐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되면서 국가에서 스마트 팩토리 특별 뭐 산업단지 뭐 이런 식을 좀 지정해 주게 되면 그때부터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수혜주로 이렇게 갈 것 같고요. 맞아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진공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 하면은 또 끝판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도 기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고, 로보로보라는 회사는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좀 교육 전공자로서 옛날에 교육용 로봇이 이렇게 미래 가치가 크다고? 뭐지? 막 이러는데 주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있고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는 스맥. 스맥 맞아요. 최근에는 좀 알고 있게 됐는데 이게 삼성중공업에 있는 기계 공작부를 모태로 나온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뭐 로봇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삼성에서 다시 사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최근에 상한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이 로봇이 갔던 게 삼성전자의 그 로봇 사업부가 시작이다 보니까 그 스맥이나 이런 게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가 혹시라도 모를 그 의료 로봇 하면서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소장님께서 삼성전자가 과연 이 로봇 회사들 중에 하나를 인수를 할 것 같다. 나가면 어떤 게 좀 후보가 있을까요? 야, 이거 로또 번호 맞추기인데요.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갈게요. 좋아요. 제거법으로 갑시다. 소거법으로 갑시다. 소거법. 우선 LG가 투자한 데는 물을 안 태울 겁니다. 그렇죠. 예, 로보스타, 로보티즈 제외. 빨리 왜냐면 그러게 안 나오기 때문에,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교육용 로봇은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 들어갈 일이 없다. 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을 생각하면 T-로보틱스인데
한손이 이거를 굳이 인수해서 키워나가서 이걸 팔아야겠다? 다른 그럴 회사로 바에는. 팔겠다? 예.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하이닉스가 인수한다고 하면 그게 싫어서 살 수는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인수 안 하면은 내가 이제 공급망에 어떤 위협을 받겠다. 그런 형태가 아니면은 꼭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야 되고 자율주행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진 로봇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 보는 거죠. 하만을 인수했던 삼성전자예요. 이제 아무래도 전장 산업을 생각하면 앞으로 스마트카를 준비하려면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꼭 유진 로봇을 사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미국에도 스타트업 많이 있을 거라서 맞아요. 예, 이게 꼭 유진 로봇이라는 얘기로 볼 수는 없어요. 스마트 팩토리를 생각하면 휴림 로봇인데 삼성전자가 스마트 팩토리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기업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또 아니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다른 회사들이 또 그런 걸 또 좋아할 수도 있어서 이건 다른 그룹사가 좀 탐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전 바이오를 생각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그 아까 말한 이족보행 휴보가 삼성전자 서비스 딱 센터에서 딱 돌아다니면서 이거 사시겠습니까? 이랬을 때 오 이거 뭐야? 하면서 오 이게 약간 다 연동시키는 거예요. 스마트홈으로. 그렇죠, 그렇죠. 얘를 사면은 알아서 삼성전자에 있는 모든 그 스마트 집에 있는 제품들이 연동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휴보가 사람의 눈을 읽고 의료적으로 바이오 스캔을 해서 스캔을 해주고. 예, 뭐 송출을 해주겠다. 빅데이터 수집이라는 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 그러면 이 로봇을 공짜로 던져도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좀 매력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가 뭐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보스턴이 벌써 그걸 하나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보스턴을 가져간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다른 것들은 군사용 로봇이랑 좀 연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군사 기밀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 유일하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만 그게 없으면서 현대차가 인수할 때 다른 좀 거리낄 게 없었죠. 그럼 삼성이 그럼 반대로 말하면 미국에서 뭘 인수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미 조금 약간 껄끄러운 관계들을 풀어야지만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더 큰 가능성은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처럼 오히려 외국의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그거를 그냥 나스닥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곤 있어요. 근데 그 로봇이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름이 로봇 들어가는 건 일단 다 올랐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때 제가 또 ETF 소개하는 영상 하지 않겠습니까? 국내에도 있어요? 안 만들어져요, 유진에서? 메타버스 ETF 대박 났거든요. 대박 났잖아요. 빨리 만들어야 돼요. 증권사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ETF가 좋지 않나. 보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어때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제 ETF의 구성 내역을 꼭 보셔야 돼요. 맞아요. 예전에 보면 메타버스 ETF라고 그래서 내역을 봤더니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제일 높고 그냥 뭐 반도체 ETF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이름만 바꾸고 예전에 보면 그런 거 비디오도 보면은 꼭 이름만 바꿔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 다 찍어두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보츠는 이겁니다. 글로벌 X 거예요. 글로벌 X 로보틱스, 아티피컬 인텔리전스 ETF라고 하는데 로봇이랑 인공지능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덜 오른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로봇이 뜨면 인공지능이 그 다음으로 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저평가다. 그래서 그 밑에 구성 종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도 비중의 11%가 엔비디아예요. 역시 엔비디아. 빠지지가 않아요. 또 하나가 더 있냐면 인투이티브 피지컬이라는 게 8.5%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복강경 수술 이쪽에 있었고요. ABB라고 이제 로봇, 산업용 로봇, 그거랑 환학. 여기가 이제 어쨌든 세계의 이제 투톱이에요. ABB는 스위스 건데 이제 미국 주식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환학은 일본 주식으로 사야 됩니다. 키엔스가 있습니다. 키엔스가 6.5%, 거기에 이제 아젠타라고 반도체 자동화하는 회사인데 6.1%. 그럼 여기는 결국 뭐냐면 산업용 로봇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나머지는 이제 엔비디아라던가 이제 의료용 로봇이 좀 분산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여기서 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랄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 만들어야 돼요. 사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의료나 아니면 그 산업에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하나씩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네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상장을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상장을 한 기업들은 그래도 산업용이라던가 시장이 형성된 곳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나간 거고 그 산업용 아니 의료용. 지금은 그 정도밖에 없어요.
아직 휴머노이드 쪽은 상장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볼만한 게 이제 로보라는 게 있어요. 로보. 맞아요. 예. 로보 글로벌 로보틱 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뭐 이름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물류 뭐 이라던가 오토메이션 자동화 그렇죠. 이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 달라요. 아이리듬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의료 쪽으로 2.7%, 아젠타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 자동화가 있고 3D 시스템즈라고 3D 프린터하는 회사가 있고요. 아이로봇이라고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의심가는 게 로봇 청소기가 로봇이 맞냐. 근데 초창기 때는 이게 또 핫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좀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모르겠고요. 에어로 바이어로먼트라 해가지고 군사용 드론이 있는데 이 시장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특수 시장이기 때문에 이 ETF도 제가 볼 땐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ETF 여러 개 보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예, 그러면은 어떤 ETF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과거의 선례들을 볼 건데, 야, 아젠타는 사야 돼. 이러면서 아젠타를 무조건 다 편입시킬 거예요. 그렇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ETF 자금이 수급이 쏠리면서 그 주가가 오를 수도 있어서 구성 종목에서 힌트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ETF 구성을 보면 삼성이 이제 아젠타라던가 아이리듬 테크놀로지 정도가 아닌 이상 굳이 상장 기업에 뭔가 인수를 한다던가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비상장 기업에서 투자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의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조용히 있는 닭 쳐다보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가지고 약간 과열이 되면은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업이 분명히 커질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적립식이라던가 아니면 좀 이 과열이 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보는 것도 나아요. 메타버스도 지금 당장부터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은 조정 한번 그렇죠. 줬거든요.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어요. 조정을 줄 때 그때 내가 담는 방식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로봇을 사야 될지 말지 어떤 주식이 있는지 도대체 어떤 걸 우리가 사야 되고 왜 사야 될지 얘기를 해봤으니까 예.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과열된 로봇 말고 다른 게 어떤 게 있을지 있죠. 아, 있죠. 예. 항상 있어요. 그럼요. 꼭 있어요. 테슬라가 떴다라고 하면 테슬라 다음에 또 뜨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주식을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